2차 방정식 유형 파트 2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란 이야기예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자,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 자, 물론 a는 2차항의 계수, 2차항. 그 다음에 b는 1차항의 계수. 그리고 c는 상수항입니다. 자, 분수 모양이 나오면 34번 같이 무조건 얘들 어떻게 해야 되니? 통분해야 되지.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자, 베타 세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얘는 알파 베타는 지금 2라고 바로 나오지, 그지? 자, 분자만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분자를 어떻게 해줄까?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갈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자, 알파 베타분의, 아니면 얘는 항삭제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갈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항삭제 공식을 쓰고 보니까 여기 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또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바로 이 공식을 쓰는 게 더 편하겠네요. 자,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보면 얘는 지금 유형 8번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의 값 구하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또 이런 식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지,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 이외에 또 뭘 하나 쓸 수 있냐면, 근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쓰면, 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를 x자리에 대입해보면 베타 제곱 플러스 3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쓰면, 자,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들을 이제 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에 대입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3 갈호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3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3 갈호를 해주면, 자, 얘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2 알파라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뒤에는 마이너스 베타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돼서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x자리에 알파 또는 x자리에 베타를 대입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3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안 하고 두 근의 b가 1대 3이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두 근의 b가 1대 3이면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3배가 돼야 되니까 3알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 상태에서, 자,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3알파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이너스 4k가 되고, 자, 이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3알파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의 식에서 4알파는 마이너스 4k가 되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알파는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밑에 식에서는 3알파 제곱이, 자,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돼서, 자, 얘는 지금 누구로 통일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2를 곱하면 2알파는 마이너스 2K가 돼서 이 마이너스 2K 자리에 2알파를 대입을 할 수 있겠죠. 3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1. 왜 좌변을 다 모으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얘는 3, 1, 1, 1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가 돼서 자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 됩니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3알파 나머지 한 건 3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가 1일 때 나머지 한 거는 바로 3이 되니까 여기서 K의 값은 K의 값 정수 K의 값이라고 했는데 알파 K는 알파는 마이너스 K니까 알파를 여기에 대입하면 K가 유리수가 나오고 알파를 여기에 대입하면 K가 마이너스 1 정수가 나오니까 정수 K의 값은 마이너스 1.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두근의 B를 주면 자, B를 주면 예를 들면 1대 3이라고 하면 자, 1 곱하기 알파 3 곱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두 근을 쓸 수 있고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면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근은 K 곱하기 알파가 되고 두 근의 차가 K면 한 근은 알파 나머지 한 근은 알파 플러스 K 두 근이 연속인 정수면 한 근을 알파 나머지 한 근은 알파 플러스 1 이라고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34라면 자 얘는 어떻게 써야 되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쓰고 얘를 34라고 쓴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2k니까 2k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4k 마이너스 1이니까 4k 마이너스 1는 34라고 쓰고 자 이렇게 해서 k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무슨 문제냐 자 얘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한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 자 38번 문제는 자 이번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할 때 얘가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첫 번째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두 근의 합인데 얘가 마이너스 B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얘가 바로 30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얘부터 먼저 한번 접근해 보면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서 5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라고 했으니까 A가 30이니까 A는 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접근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고 했으니까 5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니까 A가 마이너스 B인데 자 A가 6이니까 5 플러스 6은 마이너스 B가 돼서 11이 마이너스 B가 돼요. B는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자, A 빼기 B는 6 빼기 마이너스 11이 돼서 바로 17이 정답입니다. 자, 얘는 지금 무슨 유형이냐? 얘는 특별히 설명을 볼 필요 없이 지금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한 근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한 근일 때
이렇게 식을 세워줄 줄만 알면 됩니다. 계속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번엔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오 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만드느냐. 우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인데, 자, 얘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자, 얘가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고 썼을 때, 자, 마이너스 p는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2, 자, 지우 다시 써야 되겠다. 자,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바로 두 근의 합이에요. 자, 두 근의 곱인 q는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를 하면 됩니다. 자, PQ만 구하면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PQ를 구하기 위해서, 자, 얘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P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라고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돼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P가 1이니까 P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Q는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가 돼서, 자, 얘는 분배 법칙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4가 되는데, 여기에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자, 얘는 2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2로 묶어주고 플러스 4라고 쓰면, 자, 얘들 두 개 계산하면은 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면 마이너스 4가 돼서 Q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P와 Q를 구했으니까, 자, 얘를 이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Q는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쓰면 얘가 바로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이 유형을 어떻게 정리했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게 바로 1차항의 개수고 두 근의 곱이 바로 상수항이에요.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게 바로 1차항의 개수고 두 근의 곱이 바로 상수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번 문제 한번 보면, 40번 문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상윤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말은, 자, 이 두 근을 이용해서 누구를 구하냐면 바로 상수항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니까 상수항은 바로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리고 상효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말은 이 두 근을 보고 바로 1차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1차항의 개수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니? 마이너스를 붙이고 두 근을 합하면 된다고 했어요. 플러스 2i, 자,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바로 1차항의 개수입니다. 1차항의 개수. 그러면 1차항의 개수는, 자, 얘들 두 개 없어지고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지. 1차항의 개수는 플러스 4, 상수항은 마이너스 8이니까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유형을 접근했냐. 자, x의 개수 b를 잘못 보고 풀었을 때는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상수항을 구하고, 자, 상수항 c를 잘못 봤을 때는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1차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4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얘는 쌤이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강제 인수분해라고 이야기해요. 강제 인수분해. 강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능형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자, 얘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지. x는 자, 짝수 근의 공식을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써주면 분모는 x 이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자,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하고 b 프라임이 쌤 b 프라임 항상 씁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하면 5.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근이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면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자, x 마이너스 자, 얘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x 자, 이번에는 2 마이너스 i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i는 0이 되는데 자, 는 0은 그냥 생략하고 쓰면 얘가 바로 인수분해가 된 형태라서 자, 누가 정답이냐면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강제 인수분해라는 유형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문제는 자, 두 근의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4일 때,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얘의 두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 4니까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이 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식의 두 근을 구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 되겠지. 즉 2x-3을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2x-3을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은 x의 값이 근이니까 자,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 자, 여기에서는 x는 바로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두 근의 합은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바로 두 근이에요.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바로 두 근의 합이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구했으니까 2분의 10 5가 바로 두 근의 합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유형이 42번이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괄호 안에 이렇게 ax 플러스 b 이런 모양이 있으면 ax 플러스 b를 알파라고 놓고 ax 플러스 b를 베타라고 놓은 다음에 x의 값을 구하면 이 x의 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은 자, 2차 방정식의 자,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라고 했을 때 한 근이 복소수 2-i면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인 2 플러스 i가 바로 나머지 한 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자, 두 근의 합 2-i 플러스 2 플러스 i는 4가 되는데 두 근의 합은 바로 마이너스 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두 근의 곱 2-i 곱하기 2 플러스 i가 b가 되는데 두 근의 곱은 자, 4 플러스 1이 돼서 5가 돼서
b는 5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플러스 1.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유형들을 확인해 봤는데 절반 이상이 뭐냐면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됩니다.